안녕하십니까. 3월의 첫날 출발 모닝와이드 3부 시작합니다. 유정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유정입니다. 어제 종로에서는요, 새만금 갯벌 지킴이 미래세대 100인의 기자회견이 열렸다고 합니다. 네. 이 환경 파괴를 자행하는 새만금 갯벌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1살부터 18살까지 어린이, 청소년 할 거 없이 모여서 100명이 구성이 됐는데요. 예. 이들은 이 새만금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 중에서 붉은 발릉개라든지 말뚝망둥어 같은 이런 생물들과 아주 엄숙한 결혼식도 가졌다고 합니다. 이 갯벌은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다. 환경은 또 갯벌은 우리 청소년의 가장 좋은 생태 자연 놀이터이자 또 미래 세대의 것이다. 가 이들의 주장입니다. 네. 미래가 가장 큰 재산인 환경. 미래의 가장 큰 재산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이들 갯벌 수호천사가 있기에 우리 마음이 든든합니다. 네. 자, 출발 모닝와이드 3부 아주 기운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아름답지만 슬픈 섬 팔라우를 소개해 주실 장원준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전통 음식을 드시고 오셨다고요. 슈퍼모델 조현기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미의 땅끝 마을을 소개해 주십니다. 김진혁 PD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분을 만나면 아침이 즐겁습니다. 현장 리포트에 백예한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겁니까? 3월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신입생들 못지않게 금년 한 해 대학 입시에 실패한 재수생들도 어차피 새로운 또 다른 시작을 해야 하는 의미를 갖는데 오늘은 독특한 경영법과 학습법 그리고 관리법으로 이 재수생들이 1년만 이곳에 있으면은 명문대학에 철커덕 합격한다고 하는 조금은 독특한 하숙집을 한 군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어떻게 규율이 엄한지 한번 대학가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싼 가격과 깨끗한 집, 학교와 3분 거리, 새학기 하숙집들이 우선적으로 내거는 공약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유학생들 같은 경우 이 하숙집 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광고 문구들이 있습니다만은 마음에 드는 하숙집 구하기 정말 쉬운 일 아니죠?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하숙집은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이어져서 굳이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유명한 하숙집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곳은 대학 입학 재수생들만 받는 곳이고 특히 1년 후면 모두가 유명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별난 흑석동의 하숙집 오늘 현장 리포트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하숙집도 개성시대 입시 사관학교라고 불릴 만큼 철저하고 엄격한 규칙으로 승부수를 낸다는 바로 그 하숙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외관상으로 뭐 여기가 네. 저 착히하네요. 유명한 그 하숙집 그쪽은- 맞습니까? 아예 예? 유명하지 않은데. 예. 근데 대학가에 있는 하숙집인데 네. 여기 하숙생들은 대학생들이 아니고 예, 아니고 재수생입니다. 대입 재수생들.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담배 안 되고 네, 술 안 되고 네. 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외출해박도 안 되고요. 예? 외출해박도 안 되고. 외출까지. 아니 무슨 감옥입니까? 여기 보니까 거기다가 전화 사용도 금지, 그대로 별난 하숙집에 별난 규칙들이 있습니다. 원칙이 다 있는데 학생은 다음 아래 학교에 항을 일에 해당하는 어기면 차는 쫓겨납니다. 퇴실할 것을 실칙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오니 이 규칙 유의하시기 씌우면 바랍니다. 여기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퇴실 명령 밑에 있는데 학습 환경 저해자, 음주 및 풍기문란자. 실내 흡연자, 어. 간식 먹고 휴식한 다음에 또 공부합니다. 네. 저녁 식사하고 또 공부하고 간식 먹고 또 공부하고. 야, 저렇게 이거 빽빽한 공부 스케줄을 완전히 학생들은 잘 공부에 지키면서 그냥 이곳에서 하숙을 합니다. 1년만 고생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과외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여기서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네. 정말 모든 것을 잊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네. 그동안의 실적 어떠십니까? 작년에 20명 데리고 있었는데 9명이 서울대를 갔고요. 예. 전체 20명 가운데 작년 19명이 원하는 대학문을 거뜬히 통과했고 나머지 1명의 나고자도 좀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재도전한다고요. 합격률 거의 100%입니다. 독서실처럼 꾸며진 공간이 따로 저렇게 있었고 이 하숙집의 공부방은 모두가 함께 공동생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참고서라도 책 같은 것을 구입하러 밖에 나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 원장 주인 아저씨가 다 참고서도 구입해서 갖다 놓고 있고 심지어 저렇게 문제집까지 직접 만들어서 모의고사 같은 학생들에게 거는 시험도 볼 수 있게 보는 한답니다. 예. 학교에서 제가 이제 시험지 같은 거 잔지 남은 걸 얻어다가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 이렇게 복사해서 지난해 각 학원과 학교에서 치렀던 모의고사 시험지를 얻어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어서 네. 뭐 학생에 대한 또 공부에 대한 선생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대로 배어 있는 셈이죠. 이거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시 카메라까지 있습니다. 공부방. 그러면 학생들 저 공부할 때 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된 거예요?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원장님이 여기 앉아서 제가 이제 일일이 보고 있죠. 가서 졸면 깨우고 근데 어머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른들이 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니까. 그 밖에도 저렇게 상자에 미리미리 쟁여놓은 간식 상자까지 꼼꼼하게 직접 챙겨야 직성이 풀린다는 김수철 씨. 처음 지방 사는 친구의 아이를 재수생으로 받아서 관리한 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는 30여 명의 하숙생들이 지금 내년을 목표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뭐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죠. 뭔가 좀 보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참 올바르게 착하게 하면서 지가 원하는 대학 갈 때, 그리고 대학 가서도 합격하고서도 여기가 자기 집이면 착각을 해요, 애들이 지금. 매냥 여기 와서 먹고 가고 위에 와서 자고 가고 마루에서 그냥 그러고 가니까 그런 게 보람이죠. 아들을 많이 뒀어요. 27명이나 예, 지금. 예. 자, 작년에서 이곳에 생활했던 지금 새내기가 된 친구들도 어떻게 많이 생각하면 놀러 오고요. 교통신호 그런 거하고 비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키면 이제 안전하고 편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적응도 되고 이 안에서 또 재밌는 일도 많이 있고요. 선생님 별명이 있어요. 이제 호랑이 선생님. 호랑이 그 정도. 선생님.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에요? 아버님 아버지예요? 하숙집 아니면 아저씨가 어떻게? 아니라 사감 선생님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명확히 뭐라 딱 끊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요. 제 생각에 그 선생님하고 부모님의 그 사이인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소문이 더 많이 퍼진 탓인지 지난해 20명이었던 하숙생은 올해 3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벌써 일주일 전에 새 식구들이 들어왔는데 과연 스케줄대로 정확한 시간에 학원을 마친 하숙생들이 동시에 하숙집에 도착을 합니다. 올해 용사들의 등장으로 하숙집은 아주 시끌벅적해집니다. 오자마자 과자 봉지도 뜯고 또 카메라가 들어오자 보면서 들뜨기도 하는 아직은 앳된 학생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곳에서 8개월 동안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아서 대학 새내기로 거듭나게 됩니다. 네, 경남 창원에서 왔어요. 창원. 예. 그러니까 창원에서 어느 학교? 네, 창원 중앙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까 수업 시간표 보니까 공부, 식사, 공부, 휴식, 공부, 잠, 공부, 기상 예. 전부 공부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과표를 보고 너무하다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그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니까 예. 1년만 참으면 부모님들, 친구들 원하는 거 하기 위해서 그 정도쯤 못하겠습니까? 우리 중앙고 친구들 2000년 8월 15일까지 내가 30kg 빼면 10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 친구 100만 원 110kg. 준비해놓고 기다려라. 내가 한턱 쓴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기대 꼭 부응을 하겠습니다. 작년엔 고배를 마셨지만 올해는 그걸 교훈 삼아서 꼭 목표를 이루겠다. 좀 전과는 180도 달라진 이 진지한 모습들에서 학생들의 다부진 각오가 그대로 느껴졌는데 그 사이 식당에서는 이 학생들의 저녁 식사 준비도 한참. 조금 이따 저녁 식사하는 시간 아니에요? 30명 식사 준비 반찬이 정 여기 아니겠어요? 계란찜에 일이겠어요, 저것도. 고기에 이거 그러면 뭐 하루에 먹는 그 양도 대단하겠네요. 아우 진짜 많이 들어가요. 진짜 많이 들어요. 쌀 한 가마니면 얼마나 드세요? 3일밖에 못 먹어요. 사흘? 3일. 3일밖에? 네. 어떨 때 제일 예쁘세요? 아니요 밥상 싹 받고 있으면요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대견스러워요. 그렇죠. 자, 이들은 올해 남보다 먼저 출발을 다졌습니다. 같은 목표, 같은 곳을 보는 친구들을 보면서 한 울타리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데 이들의 얘기 조금 더 들어보실까요? 지내지는 여기서 지내지 그러면 네? 2년째인데요. 2년째? 큰형으로서도 뭐 나름대로 책임감도 좀 있겠네. 예, 제가 목을 보여야지 애들이 잘하니까. 예.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예. 또 나름대로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하면 뭐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제 8개월 남았거든요. 이제 8개월 동안 집 떠나온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꼭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금이 환영 대전으로. 예. 아 그렇군요. 오늘 저 하루 종일 이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좀 새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짧다면 짧을 수 있고 하지만 험난하다면 험난할 수 있겠죠. 하지만 1년 후 아니 8개월 후에 이들이 모두 웃는 낯으로 이곳을 웃으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